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제 한 오후부터 저녁 때쯤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하락을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는 아니고 그 오전부터 신나게 빠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2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갔는데, 작가님께서 다 파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한 12시까지 술 먹고 신나게 놀고 있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한 12시 반쯤 다 팔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이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 12시 반에 다 판 거죠. 그 당시 네. 비트코인이 가격이 한 64,700이었나? 뭐 800?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살짝 좀 회복해서 65,300불이네요. 지금 보니까. 아, 네, 맞아요. 지금은 살짝 회복 중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나 아직도 121선 이하, 그 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가님께서는 계속 한 내년 초중반까지는 코인이 계속 오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팔았다고 하셔서 좀 많이 놀랐어요. 일단 그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저는 싹 팔았지만 제 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저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이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이 하나도 안 바뀌셨다고요? 그러면 네, 네, 왜, 심지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10배, 100배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왜 매도하셨나요? 네, 일단 그 저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습니다. 특히 뭐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이런 거에 관해서는요. 근데 저는 제 전망을 따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그 이해하시기 어려울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직도 내년까지 비트코인이 2억을 찍을 확률을 한 70에서 80% 정도로 네, 봅니다. 그렇다면 코인이 다시 오르겠죠. 그 말이 맞다고 하면 그죠? 네, 왜냐면 지금 뭐 1억이 미만이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되사면 됩니다. 그 지금 이르면 9천 얼마잖아요. 9,100만 원인가 9,200만 원인가 그럴 텐데 그러면은 제 말이 맞고 비트코인이 2억으로 간다 하면은 지금 이 수준에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케이. 다시 되사면 됩니다. 물론 되사면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왜냐면 내가 안 팔고 보유하고 있었으면은 사고 파는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싼 가격에 팔아서 좀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거기 때문에 좀 아깝긴 하죠. 몇 퍼센트를 제가 손해를 보는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내년까지 그 2억 갈 확률 70에서 80%로 봤는데,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2, 30% 확률로 제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점을 찍고 추락할 확률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비트코인이 이제 120일 이평 아래로 떨어졌으니까 그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이평 위에 있어야지 힘을 받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얘가 지금 6.5만 달러에서 뭐 5.5만, 5만, 4만, 3만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사람 이거 믿고 싶지 않겠지만, 근데 역사를 보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저는 그냥 몇 퍼센트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계좌에 30%, 50%, 70%, 80% 날려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치명타를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평이 깨졌을 경우 점벌을 하면은 잘 되면 몇 프로 더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나리오들이 2억이 가고 막 그러면요. 근데 잘 안 되면은 제가 여기서 몇십 퍼센트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평을 깨졌을 때 일단 한번 팔고 나가는 것이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마크 미너비니가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손실이 작을 때 자르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번에 한 겁니다. 미너비니도 그렇고 저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야 떨어진 데에는 오를 수밖에 없어, 오를 수밖에 없어, 오를 수밖에 없어 하다가 전재산 말아먹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투자에서는 가격이 내 생각보다 반대로 가면은 가격이 무조건 우선입니다. 아, 네. 지금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 미너비니가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손실이 작을 때 자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최고점 대비 손실이 작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네, 물론 제 포트폴리오도 최고점 대비는 당연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아무래도 속이 좀 쓰리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그런 거는 맞기는 맞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잘랐습니다.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약을 해보면 일단 포지션을 다 정리하고 다시 가격이 오르면 재매수
안 오르면 그냥 현금을 보유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 가격이 이게 6만 5천에서 7만 가고 8만 가고 10만 가고 이럴 확률이 아직도 7, 80%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중간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제가 재매수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틀렸다. 그래서 계속 가격이 쭉쭉 빠진다 하면 저는 당연히 사지 않고, 관망하고 있겠죠.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면서 이제 행복해 하겠죠. 가격이 내리네, 하하 하면서.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트코인을 추세 추종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그 비트코인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말도 많이 합니다. 그냥 이제 보유하고 있어라. 그럼 이제 네가 5년, 10년, 20년, 그러니까 지그시 이제 비트코인에 저축을 하고 있으면은 네 돈이 10배, 100배 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장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다 단기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10배, 100배 오른다 해도 중간중간에 얘가 막 30%, 50%, 70% 떨어진다 하면 대부분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보짓을 하게 되거든요. 저도 당연히 바보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손실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올 수 있는 큰 손실은 무조건 피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자기가 이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그쵸. 큰 손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워렌 버핏이 뭐 그런 말 했잖아요. 네가 50% 정도 손실을 버티지 못하면 주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명언을 남기시긴 했는데, 저는 그게 명언이 아니라 망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정도는 그거 버틸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사실. 네. 네, 네. 저희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저는 뭐 그 두 분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통큼 뭐 이제 그냥 뭐 쿨하게 몇십억 날려도 괜찮아 돌아올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손실을 짧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단은 날렸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언제든지 재진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여기서 바로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언제 다시 재매수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 질문이 왠지 올 것 같았습니다. 일단 좀 쪼개서 들어갈 것 같은. 지금은 제가 다 현금은 아니고 이제 저희 콘터스에서 하는 그 선물 전략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그 롱숏 전략인데 그거만 조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뺐어요, 현물은. 그래서 지금 USDT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그 120일 선을 다시 회복을 해야겠죠, 비트코인이. 다시 120일 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는 다시 재매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보는 거는 그 역대 최고점. 이게 그 벌써 한 4번 정도 이 역대 최고점에 가로막혔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사실 이 역대 최고점이 뭐 대강 73,800 정도거든요. 73,800. 네. 그 후에 비트코인이 여기 여러 번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혔거든요. 4번 막혔어요. 역대 최고점에. 그래서 이거를 비트코인이 돌파한다고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 시그널이 될 거거든요. 네, 그때 저는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 나왔죠. 이제 비트코인이 120일 선 다시 상향 돌파할 때, 네, 그리고 역대 최고점을 돌파할 때.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제 매수를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할지, 아니면 한 번 정도 더 그 위에서 해서 세 번으로 할지, 그거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아, 네. 분할 매수 계획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죠? 네, 근데 첫 번째 조건은 그거였죠. 일단 무조건 120일 선을 넘어가야 된다, 다시. 그러니까 그 상향 돌파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전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재미수 없어요. 빠이. 이겁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분할 매수를 다시 하실 계획이시라면 혹시 네. 몇 퍼센트의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들어가면 50대 50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싶고요. 아니면은, 처음을 30, 그리고 두 번째 70, 이것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왜냐면은, 그 역대 최고가를 돌파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죠. 50대 50도 30대 70을 고민하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고민해봐요. 뭐, 20, 30, 50, 그런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그치. 아니면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네, 그건 제가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근데 일단은 120일 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는 왠지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네. 당연히 음. 고민이 끝나면은, 이제 풀 영상을 찍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속보기 때문에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 네. 네. 아, 작가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중에도 좋은 견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뭐 사실 아직도 크게 낙심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 내년까지 떡상할 가능성은 아직도 70에서 80%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 나머지 20, 30%도 우리는 분명히 해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설마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마가 사람을 잡아먹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지금 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할 때 같이 자산 배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너무 큰 비중을 실어넣는 거는 이제 별로 안 좋다. 예, 근데 되게 안타깝거든요. 이제 댓글 같은 데 보면은 오히려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몰빵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대단히 지능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비트코인이 분명히 좋아 보이긴 한데 거기 몰빵하는 것보다는 뭐 딴 자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미국 달러도 있고 뭐 등등 다른 자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분산 투자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좋아요. 네, 작가님,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으시고 다음 스텝, 다음 계획을 준비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 다양한 견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